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빌딩 유니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종로 3간편을 같이 답사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빌딩 유니티를 또 출연해달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빌딩 유니티 분의 가족분들께서 저한테 꼭 출연해달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서 오늘 또 출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최근에 팔린 사례 그리고 부동산 최근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언니네 먹덕방 그 양반이랑 제가 강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 강의 꼭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 강의에 재밌는 분이 같이 나오세요. 타고83이 어르신과 자유로운 담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실 거래된 지역들이 크게 한 두 군데로 나누는 것 같아요. 신당동과 성수동이 사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그중 일단 오늘은 성수동 자료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수동에 있는 건물인데 성수역 바로 나오자마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요. 여기 고가도로 밑에 나오자마자 바로 있죠. 여기가 성수동 카페거리라고 하는 곳이고 들어가는 메인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가요? 아주 좋다고 봅니다. 페란로보다 좀 비싸게 거래된 거긴 해요. 뭐 요즘에 워낙 핫하고 성수동이 이런 건물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희소성 때문에 좋은 가치로 거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건물은 성수동의 19억 금액대가 굉장히 가벼운 건물이 거래가 됐고요. 성수역에서 북쪽 소위 말하는 북성수 천이 보이는 길 라인 바로 뒤에 이면도로에 있는 이런 건물이네요. 어떻게 보면 자루형처럼 박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도로가 또 있어요. 되게 조용한 동네긴 한데 그래도 성수동의 준공업지를 받은 소형 건물. 사실 성수동에 10억짜리가 없으니까. 근데 성수동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 동네에다 신축을 해봤지 않습니까? 제 건물도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으로 28m였어요. 7층을 올리는데 층고를 4m 그 이상의 뭔가는 못 만들었거든요. 이 도로 넓이가 몇 미터냐에 따라서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용적률 400% 받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뭐 주차 대수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업지라고 일조권을 안 받는다고 무조건 400%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성수동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거래된 사례인데요. 74억, 원래 80억에 나왔던 건물인데 잔금을 한 달 만에 해준다라고 해서 74억까지 깎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공실인 건물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내다 보니까 잔금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도 그런 경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 쪽에 유명 아이돌 연습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이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성수동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건물도 이제 그런 분들이 사용을 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건물이 성수동 연문장에 있는 이 메인 건물인데 이 옆에가 이제 저희 알파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고 그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사실 성수동 연문장길에 알파카에서 빌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 시세 같은 걸 되게 잘 알아요. 이 건물이 2억 6천 정도에 원래 나와 있었는데 2억 9천에 거래가 됐어요. 거기다가 인수 조건 그대로 가져가는 조건. 그래서 와 연문장길 드디어 3억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 맨날 얘기하죠. 연문장길 얼마까지 갈 것 같냐. 제가 진짜 감히 예상을 드리면 4억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 일단 4억까지는 안전마진 잠재력이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 내년 말까지는 4억 갈 것 같아요. 저도 성수동이 꼭대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상권을 가보면 워낙 파워풀하고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또 그만큼 투자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대표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주요 지역,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떨어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가로수길도 단기간에 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떨어지는 데까지. 네, 신당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땅 면적도 크고 연면적도 어느 정도 있는 건물 100억 정도의 거래가 된 건물인데 성구역 동대문운동장. 동대문운동장이니까 옛날 사람이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이 뒤쪽에 보면 무신사가 여기다가 또 공유오피스도 하고 있고 패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신당동이 요즘에 약간 이런 패션이나 사업용으로 거래가 많이 돼요. 올해도 사실 신당동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 신당동이 어떻게 보면 저평가? 서울 역세권에 도로 사정이 좀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평당가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성구, 신당, 약수 연결되어 있는 삼각편대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서 메리트가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신당동의 비추가 주목됩니다. 강남대로에 있는 건물인데요. 노선상업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논현역과 논현역 사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성당 3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노선상업지는 3억 8천 비싼 거 아닌가요? 항상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지나고 보면 그게 비싼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병원을 하시거나 강남대로에 사옥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적합한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액면으로 나왔던 금액보다 싸게 팔렸어요. 딜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850억 정도의 850억, 뭐 700억대까지 갔다가 640억까지 간 거죠. 뭐 알파카도 사실 그런 정보는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빌딩 유니티께서 또 그런 걸 다 캐내면서 공수부대처럼 낙하산 타고 딱 내려가가지고 구해오시잖아요. 저는 임장 다닐 때 걸어서 안 갑니다. 낙하산 타고 갑니다. 맞았어요. 지금까지 낙하산 몇 번 뛰셨나요? 그래도 200번 정도는 뛰지 않았어요. 낙하산은 200번 뛰었나요? 그중 한 번이 알파카네요. 알파카 낙하산이잖아요. 네. 강남대로에 있는 건물 자체가 사실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법인들에서 갖고 있거나 개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산가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매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좀 팔아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나왔던 건물이고요. 다음 건물 같은 경우는
나인원 근처에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여기 나인원 뒤쪽 골목, 요 골목입니다. 안쪽으로도 뭐 사옥들,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요 밑으로는 근생들이 들어가 있죠. 네, 이번에 흑백 요리사에서 나왔던 군몽이라는 집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다양한 카페 거리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동네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되게 조용했던 동네인데 여기 동네가 1억 7천까지 팔렸습니다. 물론 한남동이 개발 호재가 많은 동네긴 하지만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러운 얘기를 말해봅니다. 근데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지권 비율 따져보면 뭐 한 50평 나오는데 100억에 사는데 여기도 평당 2억에 사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싸진 않다. 그냥 이 동네는 가성비로 살 수 없고 감성으로만 사야 된다. 그리고 이 동네는 이런 또 설이 있더라고요. 나인원 사시는 분들이 그냥 한 번씩 나와서 비싸도 그냥 아무거나 한 개씩 산다. 그렇긴 해요. 또 되게 친한 형이 최근에 터보83 채널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나인원이 보이는 건물을 지으셨어요. 자기 건물에서 자기 집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건물을 지으셨거든요. 네. 건축비가 보통 일반인들이 한 3배 이상, 4배 정도가 들였습니다. 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가 비싸게 팔린 이유가 좀 자산 있는 분들이 그냥 자기 집 근처에 자기가 잘 보이는 곳, 자기가 아는 곳만 투자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거를 감수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어차피 나 10년 동안 안 팔 거야. 20년 동안 안 팔 거야. 그때 가가지고 내가 평당 좀 더 주고 사도 별로 티 안 나. 여기 앞에 같은 경우도 부지가 크게 개발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여기가 개발이 되고 장기적으로 한남동이 더 지금처럼 더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조금 거품에 가까운 투자긴 합니다. 제가 또 한남동 카페 골목 쪽에 평당 8천대로 완전 메인에 메이드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예. 고객한테 그때 왜 사라고 했죠? 그때만 해도 사실 긴가민가 했잖아요, 이 동네가.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남동 평당 8천대. 그때 당시에도 주변에 다 이제 1억대를 다 이제 호가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사고 나서 지금 만족도가 어떻죠? 업고 다니나요? 굉장히 또 사실 고객들하고 이렇게 의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있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또 이정원 이사님께서 그런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의 모 직원이 매도자 따라가서 열심히 비딩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거래되려고 했던 금액보다 5, 6천 넘게 팔린 거잖아요. 1분 1초마다 가격이 올라서 결국에 10억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맞습니다. 태릉입구 이쪽 옆에 있는 이런 건물이고요. 와, 진짜 위치 좋았네. 이게 10억대지만 승강기 들어갈 자리도 있고 3구층에 보시면 주택인데 이거를 다 털고 용도 변경해서 임대를 맞춘다는 가정하에 그냥 주변 시세 NI처럼만 맞춰도 7% 8%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계약하려고 했던 가격 기준으로.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저한테 얘기하죠. 내가 샀지. 근데 사실 올해 나왔던 매물 중에서 제일 금매에 가깝지 않았나. 저도 이거를 다시 복기를 해보니까 아 이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저도 이때 좀 바빴거든요.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놓쳤어. 근데 사실 이런 건물들은 1억 더 주고 사도 돼요. 저는 근데 이 상부층 임대를 맞추기가 쉬운 난이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저거 잘 꾸며서 우리 직원들 숙소로. 우리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여기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10억이면 어차피 대출 나오거든요. 그럼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직원들한테 하숙도 주고 그래서 이런 건물 나오면 다 사겠습니다. 좋은 매물 나오면 사실 막상 팔 때 되면 그 차이 별거 아니거든요. 몇 천만 원 더 주고 산다는 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건물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11억 베팅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고객들 동향 어때요? 거래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많은 매수자들이 움직인다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매달 거래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제 고객들 중에 몇 분에서 이렇게 사는 거지 전체적인 매수자 풀이 움직인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은 분명히 올라와 있고 매도인들도 사실 이제는 좀 고금리를 거치면서 던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그냥 좀 적극적으로 볼만한 시기인 것 같고 국정이 워낙에 혼란스럽다 보니까 정리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해서 먼저 선행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충분히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도 이제 알파카에서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도 같이 전달해드리고 있고 인스타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인스타로 문의를 주시거나 여기 빌딩 UDT 인스타로 문의를 주시면 굉장히 답변을 잘해줄 겁니다. 답변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4월 달에도 생생한 부동산 또 빌딩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